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아무런 말잔치가 열리죠. 꼬꼬무 토론. 오늘도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 말 잔치라니요. 아무 말 대잔치. 네. 자, 그 앞에서 3부 마지막에 과학 커뮤니케이터 개도 씨와 함께 과학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역시 아무 말 잔치 1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 김용민 평론가는 왜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렇게 양궁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활로 나라를 지켰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과학적 이유라고 들 수는 없잖아요. 아, 과학적으로 좀 규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저는 이 손가락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예전에 황우석 박사가 말이죠. 우리나라 민족의 우리 민족의 젓가락 사용을 들어서 우리의 그 기술이 남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무슨 기술이. 황우석 박사는 거짓말한 게 들통나서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그분의 신분은 과학자 아닙니까? 예. 아니 과학자가 논문을 속이고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니죠. 잘못된 겁니다. 네. 제가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저는 문과입니다. 문과. 예, 문과. 예. 자, 박지희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저도 그 주몽의 후예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또 한국 양궁 국가대표를 또 오로지 현재의 실력만으로 뽑는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 일인데요. 그 태권도 경기 있어서 심판이 너무 편파 판정이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선수의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과거 유도에도 파벌이 있어서 뭐 특정 대학교 출신이 아니면 국가대표가 못한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박지희 씨가 말한 것은 태권도가 양궁은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무조건 실력으로만 뽑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년도 메달리스트라든지 뭐 저 사람은 좀 잘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거 없이 아예 그냥 모두가 제로 베이스에서. 그래요? 이게 훨씬 과학적인데요. 주몽 이런 것보다. 그래요. 네, 바꾸세요. 그분을 꼬꼬무 토론으로 모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아니 뭐 주몽의 후예에서 잘하면 중국은 뭐 여포나 황충의 후예다 이럴 수 있죠.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선수 선발에 뭐 학연이나 뭐 파벌, 뭐 원로의 추천 뭐 이런 요소들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파벌 아니에요. 파벌이죠. 어느 대학 출신이냐 이걸 갖고 뭐 특정 대학 출신이 잘 나가고 특정 대학 출신은 매우 못 나가고 뭐 이런 구도 자체가 파괴돼야 하는데 파괴된 곳일수록 우수한 성적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양궁 얘기를 한 이유도 우리 뒤에 안산 선수 지금 또 3관왕에 오른 방금 금메달 따서 안산 선수의 뭐 페미 논란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따가 그 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안산 선수가 안산에 안 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팩트를 얘기해야죠. 팩트. 근데 안산 시장님께서 안산 선수한테 뭐 선물을 보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안산에 안 사는 안산 선수에게 안산 시장님이 선물을 그렇습니다. 보내셨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종로가 아주 뜨겁죠. 2주 전에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벽면에 그려진 줄리 벽화 때문인데요. 이 벽화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연상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벽화 제작을 요청한 건물주 측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없는 그냥 풍자다 뭐 이런 입장인데 보수 성향의 뭐 유튜버들이라든지 윤 전 총장의 지지자들은 차량으로 벽화를 가리고 비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벽화를 둘러싼 정치적인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건물주는 뭐 철거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만 문제가 된 문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흰 페인트로 지웠더라고요. 자, 여기서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줄리 벽화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특정인의 명예훼손 행위로 봐야 할까요? 정치인 부인의 그 정체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성으로 본다면은 특정 여성에 대한 그런 비방
공격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또 국가 예산이 지급되는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과거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한 그런 풍자, 이 양면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봤을 때도 타당하고, 그렇지만 또 아직 규명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갖고 일방적인 어떤 그 판단, 규정으로 또 한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 양자의 어떤 해석이 지금 다투는 것 같은데, 전 다른 것보다도요. 이와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어요. 국회부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분이 이제 국가의전서열 9위입니다. 부총리급인데 시민이 자기 건물 벽에다가 뭐 풍자성 그림을 그렸다고 공개적으로 야단치는 행위, 이건 적절한 것인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지금 또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만은 이쪽에서 고발안에 만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왔고요. 야당이 또 반발했고 또 언론이 또 뒷받침해주고, 이런 마당에 잔뜩 위축돼 있는 시민을 향해서 국회 부의장이 이렇게 야단을 쳐도 되는 것인지 전 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과거에 이렇게 그 비난을 받은 여성들, 그들까지 다 두둔을 했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지금 비난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분의 과거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시민적 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말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제동을 걸고 제지를 한다면은 이거는 국회 부의장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럼 김용민 PD한테 갑자기 상황에서 여쭙고 싶은 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뭐 모독적으로 합성을 한다든가 일베의 유저들이 그런 거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표현의 자유로 봐야 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시민들이 혹은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주체들이 상호 비판을 하고 그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 부의장이 할 말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현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지금 김용민 평론가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반대 노래를 준비해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어떤 사람도 이 벽화를 그리라고 시킨 이 건물주를 두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치권, 언론계, 지식인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그분을 두둔한 게 아니라 국회 부의장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어쨌든 왜 그렇게 이야기를 뭐 이렇게 포기합니까? 뭐 청취자들은 두둔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무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이게 예를 들어 뭐 정당인이라든가 정치적 책임을 질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사회적으로 권력자라든가 지식인이라든가 이런다면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시민이거든요. 근데 시민에게 여야 대권 주자들, 여야 중진 의원들, 방금 얘기한 국회의장, 그리고 언론인들, 또 지식인들 모조리 가서 이 사람을 다 때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반대적으로 그럼 폭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개 시민이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표현의 자유냐 명예훼손이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풍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조롱일 수도 있고 풍자일 수도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 아까 주몽 얘기했으니까 우리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도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은 권력자들이나 또 양반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어느 정도 희롱하고 풍자하는 것은 타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걸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융단 폭격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해서 행동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은 지금 이런 행태들 좀 도를 좀 지나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비슷한 일들이 또 서양에도 있습니다. 이 카니발이라고 유럽과 남미 국가들은 기독교의 그 절기인 사순절 전에, 그러니까 금욕과 절제를 해야 되는 사순절 전에 카니발이라고 해서 큰 축제를 벌여요. 이때 이제 뭐 마음껏 고기와 술을 즐기면서 그때 권력자들을 또 풍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대통령이 된다면은 누군가가
그분과 그 가족에 대해서 그 가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가적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지금은 유일하게 허용된 검증 기간이란 말입니다. 이 검증 기간 동안에 이 검증의 기회 같은 것들을 차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시민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하고 얼마든지 반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권력자에 해당하는 국회 부의장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월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포에브팡님께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는 지켜야 하고 국민 표현의 자유는 무시하나요? 이런 의견 주셨고 홍길동님께서는 본인 가게에 그림 그린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대부분이 이 줄리 벽화가 표현의 자유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거는 이런 현상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많은 언론들이 또 결국에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다소 우호적이다 보니까 어떤 반작용으로서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죠. 이게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아서 그림 그렸잖아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없느냐. 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다 그렸으니까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성 단체에서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한 것은 그러면 남성을 상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건 상관없습니까? 그 여성과 남성을 나눌 일이 아닌데 왜 여성을 딱 지칭해서 이야기하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성 단체가 아니라 정치 성향이 섞여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뭐 예전에 이제 그 조선일보가 조국 전 장관의 딸에 대해서 그 일러스트로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할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나타났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안산 선수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런 일에 막 핏대를 세우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은 벽화가 사실 2주 전에 설치가 된 거거든요. 이제 와서 갑자기 논란이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근에 SNS에서 알려졌기 때문이죠. 아니 이것은 우리 언론이 보도를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그렇죠. 일이에요. 네. 그냥 SNS에서 조금 이렇게 주고받다 끝날 일인데 우리 언론이 야 이거 보도하면은 굉장히 이슈 되겠다. 소위 말하는 클릭 장사가 되겠다. 네. 이렇게 판단해서 이걸 사건을 키운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이렇게 보도해서 사건을 키운 언론도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본인들이 키웠잖아요. 본인들이 네. 키워놓고 여야 의원들이 이거 잘됐다 잘못됐다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 하니까 표현의 자유 아니다 맞다고 싸운다고 또 보도하고 보수 유튜버들이 가서 맞고 그 상가인들하고 분쟁이 생기니까 분쟁이 있다고 보도해서 또 이게 좀 커지고 네.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늘 문제가 되는 문구가 지워졌는데 그 위에 또 대통령을 모욕하는 낙서가 새롭게 또 새겨졌습니다. 이게 네. 이제 그 뭐 지나다니던 분들께서 낙서를 하고 간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너무 난장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거에 너무 우리 국민들이 심력 소모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저도 방송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선풀도 달리고 악플도 달리고 도를 넘은 막말 이야기도 달립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삭제를 한다거나 지우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둡니다. 그거는 저같이 이 조금 유명세를 탄 사람이 갖고 가야 할 업보라고 판단하는 건데.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이동영 앵커가 그다지 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팬이 한 50만 되고요. 안티 팬이 150만입니다. 그거는 김용훈 PD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웁니다. 지워요. 차단하고. 예. 네, 근데 그게 사실 지우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차라리 이 작가님처럼 그냥 두면 오히려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이게 이제 관련해가지고 뭐 줄리 관련된 뮤직비디오도 제작이 되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이런 줄리 벽화, 줄리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명예훼손, 네. 뭐 모욕 이런 건으로 처벌을 감수하겠다 이 차원에서 하는 행위니 당사자들의 그 대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측면도 봐야 됩니다. 공공적 의미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대선 후보에 대한 그 시민들의 여러 가지 토론, 비평, 풍자 이런 것들도 보장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
줄리 벽화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저거는 같이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정치권에서 나서가지고 해라 마라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것은 뭐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략적 판단했을 때 고소 고발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고발까지 검토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또 아울러 야, 이 사람들 짚고 나면은 뭐 이렇게 나오겠네. 바로 반대파 국민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응하겠네. 이런 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아니 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당장에 고소 고발하면 고소인 조사, 고발인 조사 들어가고 피해자 조사 들어가고 그때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렇죠. 줄리 벽화가 그때마다 소환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언론이 다시 쓰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김부선 씨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만약에 고발했을 경우 고소했을 경우에는 경찰서 나가서 조사받아야죠. 그렇죠. 또 김부선 씨는 또 김부선 씨대로 나와가지고 자기 입장 표명을 할 그러면서 것이고요. 언론 플레이하고 예. 그러면 몰랐던 사람 국민들도 알게 되고 좋을 거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캠프는 못할 겁니다. 고소 고발을. 네. 네. 근데 이제 김윤석 캠프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 루머 관련해 가지고 법률팀이 10명을 일괄 고발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아니 그 고소 고발은 아마 네. 언론사 상대 기자들 상대로 하는 거지 여기 지금 벽화를 그린 사람이거나 뮤직비디오를 만든 사람은 아마 못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유흥 접대부설하고 불륜설을 퍼뜨렸다고 해가지고 관련자 10명을 고발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고발하는 행위 자체가 뭔가 그 칼잡이 이미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뭐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의 과거 직업이 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것도 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예, 어떤 직업을 갖던 게 불법 범죄만 아니라면은 저는 그게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또 그게 뭐 어떤 대통령 부인의 그 자격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저희 주제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안산 선수에 대한 페미 논란이 또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이제 안산 선수의 숏컷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숏컷 헤어스타일의 이 안산 선수가 페미니스트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뭐 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성 혐오적 의미로 사용하는 그 단어를 또 안산 선수가 사용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페미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김용민 평론가는 정치적 지향점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나 하태경 의원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페미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하태경과 같은 위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이준석, 하태경 이분이 안산 선수권과 관련해서 뭐 입장 표명한 게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사마다 다르죠. 사안마다 다르니까? 아니 네, 모든 게 다 규정이 되나 봐요. 우리 저 이동영 앵커 머릿속에서는 아유 내가 그렇게 쉽게 살아온 사람인가? 그럼 우리 예. 김용민 평론가님께서 빨리 입장을 밝혀주세요. 아니 그 전에 우리 박지희 씨. 네. 박지희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그래요. 예. 근데 처음에는 그냥 쇼컷 때문에 뭐 페미니스트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남성 혐오적 단어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안산 선수가 뭐 사회에 해악을 끼쳤습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는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밝혀내라 그러고 뭐 금메달까지 뭐 반납하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대체 누굴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대한민국의 여군도 그렇고요. 또 양궁 선수도 그렇고 직업적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또 나라 지키는 이런 일들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쇼컷 단발입니다. 이분들이 페미니스트입니까? 그리고 아니 페미니스트는 하나의 어떤 신념과 사상입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뭐 고립을 시키고 격리를 시키고 그래야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쇼컷 논란은 뭐 이건 뭐 전혀 뭐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쇼컷이 스타일입니다. 개인적인 스타일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 저 아내분도 쇼컷입니다. 예. 한 번도 쇼컷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페미니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페미니스트로 몰아가면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게 더 나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뭐 이 젠더 논란으로 만들려고 한 사람들 네. 실패했습니다. 예, 잘못된 접근이고요. 이런 접근은 호응커녕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다만 이제 이 한 가지 조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른바 5조 5억
웅앵웅 이게 이제 지금은 남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안산 선수에게 그렇게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면은 이 표현이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앞으로는 좀 삼가 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런 바람이 있다라는 의사표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뭐 금메달 박탈? 이건 정말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네, 예. 똑같은 자태님께서 그럼 머리 긴 남자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남성 페미니스트인가? 그렇죠. 예. 이 아니죠. 쇼컷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지면서 이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약간 또 썰전이 있었거든요. 이번 논란으로 인해 정치권까지 갈등이 번지는 양상 이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머리 모양 가지고 뭐 극단적 페미니스트 아니냐 그건 너무 많이 나간 거고요. 머리 뭐 짧은 분들도 오히려 마초적 성격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는 거지 특성이 다르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아마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까 김용민 PD 말처럼 여성 그러니까 여성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서 남성을 혐오하는 발언 그런 것들을 선수가 안산 선수가 하지 않았느냐 아마 그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간에 뭐 웅행옥이라든가 오적이라든가 예.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건데 저는 이게 그 페미니스트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그 토론 방송국 토론회에서 그냥 평 갈라서 거기에 맞게끔 토론한 발언 가지고 당신은 방송 진행하면 안 돼 여성 혐오자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하던 사람들도 끌어내리고 그렇죠.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못하게 하고 그런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당했던 남성들이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 주겠어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성대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면 서로 혐오하고 혐오 발언을 양산하고 이러니까는 뭐 금메달을 반납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저는 양쪽에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성할 부분이다. 그래서 아니 한남충이라는 표현을 아주 뭐 전혀 뭐 거리낌 없이 쓰는 이런 문화 잘못됐어요. 바꿔야 됩니다. 네. 예, 왜 그 젠더 갖고 갈등을 빚습니까? 서로 뭐 그렇게 뭐 나는 남성으로 나는 여성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을 가지고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지금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서로 예. 이렇게 오프나 온라인이나 성인 남녀들이 서로 혐오하면서 싸우니까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남녀간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에서는 치고받고 싸운대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문제가 있어요 이거.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정치인들이 사실 그 세대 간에도 그렇고 특히 성별 간에 남녀 간의 혐오의 정서를 자극해가지고 본인의 입지를 다지려는 그런 시도들을 좀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있어요. 예. 혐오의 총량을 늘리는 그런 발언, 그런 정치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보면서. 평소 딴 현안 특히 남성 혐오와 관련한 그 시비가 커질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이때 이 젠더주의를 비판하는 페미니즘 과도한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때 슬쩍 또 나타나서 자기 의견 제시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너의 의견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도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그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면 박지 씨 말에 제가 호응을 하는 게 그 방송국의 개편으로 그 진행자가 바뀌는 거였는데 모 가수분이 여자라서 잘렸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전혀 아닌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박지 씨가 말하는 어떤 여성 갈등, 남녀 갈등으로 인해서 뭔가 얻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네.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당시에 어떤 남자 다음 진행자가 공격을 당했어요. 예. 네, 그쯤 하세요. 그럴까요? 예. 예. 팩트인데. 예. 예. 자, 오늘 네.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분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